캄보디아 사람들은 일본을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일본이 캄보디아 프놈펜에 지어준 최신식 쇼핑센터 이온몰은 그야말로 캄보디아인들에게 문화 충격이었습니다. 현대식 건물이라고는 찾아보기 힘든 캄보디아에 일본이 대형 쇼핑몰을 지은 것인데요. 현지인들의 반응은 그야말로 폭발적이었습니다. 이온몰을 찾은 한 20대 캄보디아 여성은 이 쇼핑몰에 오면 내가 살고 있는 캄보디아와 너무나 다르고 동떨어진 느낌을 받아요. 마치 이웃나라 태국에 온 느낌이 들어요. 라고 전했고, 주말이면 쇼핑몰 내부가 발 디딜 틈 없이 많은 캄보디아 쇼핑객들로 북적였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주변국들 중 캄보디아와 가장 많은 교류를 하고 있는 국가가 바로 베트남인데요. 네악 르옹교라 불리는 캄보디아에서 가장 긴 다리, 수면에서 37.5m 높이, 너비 12.5m, 길이 2220m의 이 다리가 베트남으로 연결시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리가 일본의 원조금을 통해 지어졌고, 캄보디아 훈센 총리는 이 다리의 이름을 일본어로 날개를 뜻하는 쯔바사로 명명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캄보디아인들은 얼마 전까지도 일본이 이 모든 것을 무상으로 지원해 주었고 일본은 고마운 나라라는 이미지가 보편화됐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 그동안 일본이 캄보디아에 원조금을 지급한 것이 공짜가 아닌 것으로 밝혀지면서 캄보디아 국민들이 엄청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 일본은 캄보디아를 포함해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 수많은 동남아 국가들도 식민 지배하며 온갖 자원들을 약탈해갔습니다. 당시 캄보디아에는 노르돔 시아누크가 군주로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허수아비였고 일본 제국 군대가 나라를 운영해 일본의 괴뢰 국가라고 불렸습니다. 2차 세계대전에서 참패한 일본은 대부분의 국가에 전쟁 배상금을 물었는데 캄보디아는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단 한 푼도 말이죠. 즉 그동안 일본의 주특기인 언론 통제를 통해 캄보디아인들의 생각도 컨트롤해왔던 것이죠. 자, 그런데 최근 한국과 일본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일본은 코로나 방역 실패에 이어 모리토모 학원 스캔들, 벚꽃 스캔들, 가케 학원 스캔들에 이어 최근에는 최측근의 부정선거와 아베 내각의 각종 부정행각들을 덮어주기 위한 핵심 인물이었던 쿠로카와 차기 검찰총장이 불법 도박을 한 것이 적발되면서 파문이 커지자 정권 교체를 우려한 자민당은 결국 아베 총리를 사임시키도록 결정했습니다. 표면상으로는 아베 총리의 건강 이상설이지만 이미 뉴욕타임스와 호사카 유지 교수의 분석이 공개되면서 건강 이상설은 단지 쇼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본의 내부 상황이 이렇게 망가져버린 데다가 그나마도 펼쳐왔던 외교 전략이 100% 미국만을 위한 것이었다 보니 가장 가파른 속도로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는 동남아 국가들에서 일본의 영향력은 빛의 속도로 추락해버렸습니다. 반면 한국은 고도의 외교 전략을 통해 G2인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완벽한 균형을 맞췄을 뿐만 아니라 동남아 시장에서 가장 영향력이 강한 국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캄보디아도 예외가 아니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코트라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일본이 한국보다 낮은 관세로 캄보디아에 수출할 수 있는 품목은 고작 5개, 반면 한국은 10개나 됩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일본이 한국보다 낮은 FTA 관세율을 획득한 품목은 중고 냉장차, 모바일 관리 제품 정도인 반면 한국이 우위를 점한 품목은 스마트폰, 전기회로 특수목적 차량, 기계류, 레일, 전자조립 기계 부품 등 거래 규모가 크고 부가가치가 매우 높은 품목들입니다. 일본과 비교해서 한국이 압도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캄보디아와 무역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최근에는 이러한 일본과의 격차를 완벽하게 더 버려놓을 FTA 2차 공식 협상을 가졌습니다. 단순히 무역 관세율을 얼마나 인하할지 논의한 것이 아니라 한국과 캄보디아가 원산지, 상품 통관 및 무역 원활화, 경제협력, 총칙까지 총 5개 분야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캄보디아에 가장 많이 투자한 국가 순위에서 한국이 일본보다 무려 2배 이상이나 많은 5조 5천억 원을 기록하며 2위를 기록했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한국이 캄보디아 금융시장까지 완전히 꽉 잡아버렸다는 것인데요. 전북은행은 캄보디아의 대규모 공공은행인 푸놈펜 상업은행을 아예 인수해버렸고 KB국민은행은 캄보디아에 4개의 지점을 운영, NH농협은행은 캄보디아 대출 전문회사를 인수하고 농협 파이낸스 캄보디아를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캄보디아가 한국의 문을 활짝 개방하는 동시에 일본과의 관계를 끊으려 한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인데요. 일본과 관계를 끊으려는 국가는 동남아뿐만이 아닙니다. 최고의 신혼여행지 인도양 섬나라 모리셔스에서 일본 선박의 좌초로 인한 기름 유출 사고 기억하실 겁니다. 관광산업이 절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작은 섬나라 모리셔스가 악취나는 기름으로 둘러싸이면서 그야말로 국가 비상사태에 빠졌는데 일본은 고작 전문가 6명을 파견하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프랑스 대표 통신사 AF통신은 기름이 유출된 인근 해변에서 34마리의 돌고래가 죽거나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이 벌어지자 모리셔스 주민들의 분노는 끌어올랐다.
모리셔스 전체 인구는 130만 명에 불과한데 도심 대성당 앞에 7만 5천 명이 모여 시위를 벌였다. 40년 만에 최대 규모의 시위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즉 수십만 명의 모리셔스인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고 모리셔스 총리는 사퇴해야 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바로 일본 때문에 말이죠.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일본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수가 도쿄 올림픽 연기가 결정된 후 연일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한국, 중국을 넘어 아시아 최대 확진자 수를 기록하는 것도 시간 문제라는 지적이다. 일본 곳곳에서 아베 신조의 코로나19 대응에 각종 의혹과 함께 거센 비판을 가하고 있다. 12일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전날 기준 일본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나흘 연속 최다 기록을 갈아치우며 6,000명을 넘어섰다. 이는 세계 25번째에 해당하는 수치로 아시아에서는 중국, 한국, 인도 등에 이어 네 번째다. 일본 정부가 자국 공식 통계에 넣지 않고 있는 국제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탑승자 중 확진자 712명을 포함하면 인도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눈에 띄는 점은 도쿄 올림픽 연기 결정, 긴급 사태 발령 이후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확진자 중 81%가 도쿄 올림픽 1년 연기가 결정된 지난달 24일 이후 보고된 확진자들이다. 일본 지역 중에선 특히 긴급 사태가 선포된 수도 도쿄 지역의 확산세가 거세다. 코로나19 유행 초기엔 전체 47개 도도부현 중에서 홋카이도가 코로나19 확진자 수 1위 자리를 지켰지만 공교롭게도 올림픽 1년 연기가 결정된 지난달 24일 이후 도쿄도로 바뀌었다. 이에 일본 당국이 그동안 올림픽 개최 때문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고의적으로 소극적으로 실시했다는 의혹이 짙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일본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내년 도쿄올림픽 개최도 장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우토 도시로 도쿄올림픽 조직위 사무총장은 내년 7월까지 코로나19가 통제될 수 있을지 아무도 말할 수 없다. 확실히 답변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고 했다. 여기에 긴급사태 선포도 늦었다는 지적이 일본은 물론 전 세계에서 일고 있다. 하지만 긴급사태 이후 일본 전역에서 신규 확진자가 매일 500에서 600명씩 쏟아져 나오고 있고 나흘 연속 최다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면 일본 누적 확진자는 다음 주 안에 한국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일본에서 회사를 다니는 한국인 A씨는 확실히 올림픽 연기 결정이 이루어진 뒤 코로나 확진자, 코로나에 대한 소식이 많아졌고 정부 정책도 달라졌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분명 한국이 일본보다 코로나19 시작부터 지금까지 투명하게 관리되는 것 같다고 했다. 일본 도쿄도에 살고 있는 B씨는 긴급사태가 발표됐지만 모든 기업 그리고 국민 모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상황이라며 아베 정부를 비난하는 이들이 많다고 전했다. 아베 코로나19 방역 실패해도 내가 책임질 일 아니다. 발언 파문.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7일 밤 긴급사태 발령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방역에 실패하더라도 자신이 책임질 일은 아니라는 식으로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가적 위기 국면에서 행정 수반의 자세로 부적절하다는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아베 총리는 이날 코로나19 감염 확대를 억제하지 못했을 때 어떤 식으로 책임을 지겠느냐는 이탈리아 기자의 질문에 최악의 사태가 돼도 내가 책임을 질 성격의 일은 아니다라며 직접적으로 책임질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어 일본은 다른 나라와 달리 일찍부터 집단 감염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대책반이 클러스터 발생 지역에 가서 아침부터 밤까지 감염자가 접촉했던 사람들을 계속 쫓아 검사해 감염원을 차단한다. 이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질문과 동떨어진 설명을 했다. 일본 언론들은 어떠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아베 총리가 사퇴 등은 하지 않을 뜻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에 대해 한 나라의 행정수반이 자신의 입으로 일이 잘못돼도 내 책임은 아니다는 식으로 말한 것은 극히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저널리스트 가마다 야스시는 8일 TBS 방송에서 총리로서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네티즌들은 총리가 책임을 안 지면 누가 어떻게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인가? 아베 총리를 비롯한 자민당 간부들의 책임의식은 일반 국민과 다른 것인가? 회사에서는 지휘에 실패하면 수장이 교체된다. 하지만 아베 총리는 책임이라는 말을 자주 쓰지만 전혀 책임을 질 생각은 갖고 있지 않다. 책임질 것이냐고 물었는데 엉뚱한 자화자찬을 했다 등 비판을 했다. 전세계 최대라는 보상 정책의 실체. 지금 아베 총리의 리더십에 금이 가는 건 앞에 언급한 여러 이유가 중첩됐기 때문이다. 긴급 사태 선언을 내리는 것조차 며칠이나 회의한다. 보다 못해 각급 학교는 알아서 졸업식과 입학식을 거행했다. 나 역시 넷째와 둘째가 각각 초등학교, 중학교에 입학했다. 아무리 간소화했다지만 밀폐된 공간에 다닥다닥 앉을 수밖에 없다. 의미 없지 않냐고 내가 의문을 표하면 아내는 이렇게 말한다. 이왕 늦었는데 뭐 지금 와서 이런 행사를 하니 많이 논쟁하는 것 자체가 웃기잖아. 그렇다면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지. 이것도 나중에 시간 지나서 보면 색다른 추억이 될지도 몰라. 그제야 알 것 같았다. 일본인들은 아베 정권을 그냥 포기했구나. 대한 세력이 없으니 어쩔 수 없이 지지하는 거지.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지지는 그야말로 소수에 그치지 않을까. 긴급사태 선언이 발령되자 도쿄를 제외한 6개 지역 지자체장들은 즉시 사적 업종의 휴업시설 지정은 하지 않겠다고 반발했다. 도쿄도는 휴업을 요청하겠지만 사흘 정도 어떤 업종을 선정할지 시간을 달라고 했다. 이래서는 영이 서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4월 8일 긴급사태가 선언됐어도 별다를 바 없는 일상을 보내고 있다. 보상 정책도 말만 거창하다. 전세계 최대라며 108조엔을 설정했지만 어디까지나 규모가 그렇다는 거지. 정부가 실제 지출하는 지원액은 20조엔 정도에 불과하다. 이것도 실제 누가 혜택을 보는지 정해진 것은 없다. 처음부터 안 믿는 사람도 많다. 가구당 면 마스크 2장씩 준다는 누가 생각해도 이해되지 않는 정책을 코로나19 대책이랍시고 내놨던 정부다.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하루에 8,000건씩 한다고 했는데 실제 2,000건밖에 안 했고, 지금은 2만 건까지 가능하다고 했는데 후생노동성 누리집에는 여전히 1일 최대 검사 가능 건수가 5,000건으로 나와있다. 남은 길은 각자 도생뿐. 처음부터 대처를 잘했으면 좋았겠지만 지금 와서 처음부터 잘했어야지 라고 질책하는 이는 없다. 한국이 좀 특출했을 뿐이지 대부분 나라도 대응이 늦었다. 하지만 일본은 늦어도 너무 늦다. 게다가 국가 지도자인 아베 총리가 이 전무후무한 3개월을 지나오면서 뻔히 들통날 거짓말을 하고 바보 같은 정책을 펴고 종국엔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 고집불통 꼰대로 전락했다. 바뀔 희망이라도 있으면 그나마 힘을 낼 수 있겠지만 현실은 암울 자체다. 결국 여기에선 각자 도생해야 한다. 국가의 존재 가치를 묻는 건 사치다. 통관 회사를 접은 동갑내기 친구에게 어떻게든 버텨보자고 말했다. 친구는 4월 16일부터 우리 회사에 출근하기로 했다. 잿더미가 되어버린 현실에 좌절을 딛고 다시 일어설 것이다. 물론 이유는 언제나 답을 찾아왔고 코로나19도 극복할 것이다. 일본은 아마 마지막으로 극복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러든가 말든가 이젠 관심조차 없지만 말이다.